저는 아침장을 정리하며 이번 아들 결혼만큼은 흠없이 치르겠다고 속으로 수십 번 되뇌었습니다. 김치통 뚜껑이 딱 하고 맞물리고 팬에 간장 졸일 때 퍼지는 달큰한 증기가 안경알을 흐리게 했죠. 비닐장갑 끝이 젖어 손끝이 쪼글쪼글해졌는데 전화가 따르릉 울릴 때마다 저는 젓가락을 턱에 물고 번호를 눌렀어요. 네, 오늘 장조림은 조금 더 부드럽게요. 손님이 문 열고 들어오며 종소리처럼 딸랑거렸고, 사장님, 아드님 결혼 축하해요 하고 박수까지 쳐주더군요. 저는 허리를 굽혀 인사하면서도 머릿속으로는 하객 좌석표 칸을 색연필로 칠하고 있었어요. 날 잡았으면 예식장도 좋은 대로 해야지. 누군가 툭 던진 말이 뒤통수를 긁었습니다. 제 손은 무의식에 맞춰 반찬 용기 가장자리를 티슈로 한 번 더 훔치고 가격표를 똑바로 맞추며 체면 그 두 글자를 혀끝에서 굴렸습니다. 단골분들이 봉지에 김치 담아가며 들려준 얘기들은 간장보다 더 짙게 스며들었어요. 지난주에 노점 사장님 딸 결혼식 갔다 왔는데 호텔 샹들리에가 별이더라니까. 신부 대기실에 생화가 벽처럼 쌓였어요. 웃음 섞인 감탄이지만 어딘가 힐끗거리는 눈빛이 섞여 있었죠. 순심 씨네는 어디서 해? 그 말투에 저는 배추잎처럼 척 들어올려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준비 중이에요. 깔끔하게요. 제 입꼬리는 올라갔지만 속에서는 계산기 소리가 딸깍딸깍 났죠. 저울 눈금이 출렁일 때마다 마음도 흔들려 화환은 누가 보내려나 같은 쓸데없는 목록이 늘어났습니다. 누군가는 요새 젊은 것들은 검소하게 한대 라고 말했고 또 누군가는 그래도 사진은 남잖아 체면 생각해야지 하고 눈웃음을 쳤습니다. 저는 그 눈웃음의 꼬리를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은 달라야 한다. 뒤처지면 안 된다. 작은 목소리가 목 뒤를 차갑게 쓸었습니다. 점심 장사 끝나고 주민센터에 들렀을 때 복도는 소독약 냄새가 매캐했어요. 북적임이 가신 의자 등받이는 미지근했고 형광등이 윙 하고 떨리는 소리를 냈죠. 저는 봉사 게시판 앞에서 검소한 결혼 안내 전단을 받습니다. 흑백 인쇄 작은 글씨, 빚없는 시작이라는 문구가 살갑게 다가오더군요. 엄지로 종이 가장자리를 쓸며 저는 한숨을 삼켰습니다. 좋은 말이지, 알지. 그런데 동네가 어떻게 보겠어. 제 가방끈이 어깨뼈를 눌러오자 저는 끈을 한 번 더 당겨 어깨를 세웠습니다. 전단 밑에는 주민봉사 모집 일정표가 빼곡했고 저 사진 속 모르는 신랑 신부의 소박한 미소가 의외로 오래 눈에 밟혔어요. 그래도 우리 집 이름 걸린 일인데 제 가슴 속에서 체면이라는 깃발이 펄럭였고 종이핀으로 고정된 그 전단을 바라보며 저는 고개를 아주 조금 그러나 분명히 저었습니다. 계단참 차가운 난간에 손을 얹자 금속 냉기가 손바닥으로 스며들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아들에게 문자를 눌렀습니다. 드레스숍 이번 주말 예약하자. 엄마가 방향 잡을게. 파란 말풍선이 툭 떠올랐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서 한 번 더 문장을 고쳐보냈죠. 곧장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아직 예산 정리. 그의 조심스러운 숨이 들렸고 저는 웃는 소리로 덮었습니다. 걱정 마, 엄마가 알아서 조율할게. 네 체면은 엄마가 세워줘. 말 끝에 제 혀가 살짝 서늘했어요. 왜 그렇게까지 말해야 확실해지는지 제가 제 자신을 밀어붙이는 걸 알면서도 멈추지 못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 휴대폰이 미끄러지려 했고 저는 더 세게 쥐었습니다. 주민센터 봉사 게시판 앞에서 저는 체면만은 내가 지킨다고 스스로에게 도장을 찍었습니다. 드레스숍에서 저는 반짝이는 고가 라인을 들고 이 정도는 해야 체면이 선다며 당당히 밀어붙였습니다. 거울벽이 길게 열려 제 표정이 여러 장으로 늘어났고 샹들리에가 달그락 미세하게 떨며 비즈 위에 별빛을 뿌렸어요. 세틴이 팔뚝에 닿자 미끄러운 차가움이 스르르 올라왔고 비닐 커버가 바스락 숨을 쉬었습니다. 이 라인 빛바다요. 직원의 낮은 속삭임이 귀를 간지렸죠. 그녀는 맞은편에서 주머니 달린 심플한 원피스를 들어올렸습니다.
포켓 가장자리에 시침핀이 박혀 있었고 저 멀리 스팀 다리미가 칙 하고 수증기를 뿜었어요. 저는 들고 있던 옷걸이를 어깨로 옮기며 목을 한번 고쳤습니다. 사진이 남지, 이왕이면 반짝여야 하지 않겠니? 제 말 사이사이에 향수 냄새와 풀 먹인 천의 메마른 냄새가 섞여들었고 바닥 카펫에 힐굽이 파박 박히는 소리가 속을 긁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천천히 젖혔고 제 손등에 비친 조명이 너무 하얗게 번졌습니다. 세티니, 하객들 눈이 있어. 제가 옷걸이를 가볍게 툭툭 두드리자 금속이 칭 울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빚없이 시작하고 싶어요. 그녀가 주머니를 톡 치며 말했죠. 주머니에서 천이 살짝 부풀고 단추 하나가 반짝이 대신 단단한 무광을 품고 있었습니다. 사진은 평생 가. 제 혀끝이 먼저 튀어나갔고 저는 비즈라인의 가격표 모서리를 엄지로 밀었습니다. 비닐이 마찰로 뜨끈해졌어요. 대신 작은 꽃, 작은 연회로 하면 충분히 예쁠 수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얇지만 단단했고 마스크 속 숨이 일정했죠. 저는 허리를 더 젖히며 웃었습니다. 우리가 남들한테 인색해 보이면 어떡해. 그녀는 가방 지퍼를 반쯤 내린 채 시선을 고정시켰고 끝으로 접힌 종이 하나가 언뜻 보였어요. 제 귀에는 주민센터 게시판에서 보던 빚 없는 시작 4글자가 잠깐 스쳤지만 저는 그 종이를 일부러 못 본 척 밀어넣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사이에서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양복상의 단추를 괜히 만지작거리다 손목시계를 탁 건드리자 작은 금소금이 울렸죠. 엄마, 우리 예산 다시. 그의 말꼬리가 매장 음악에 덮였고 직원이 물컵을 건넸습니다. 차가운 물방울이 내 손바닥까지 굴러와 닿자 저는 컵을 받아들고도 마시지 못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보잖아.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높이 떴습니다. 거울 속 제 입술이 각을 세웠고 아들이 순간 눈을 깜빡였죠. 카톡방에 사진 돌아다녀 알지? 저는 흘리듯 말하고도 스스로를 다잡으려 손가락을 깍지 꼈습니다. 그녀는 잠깐 눈을 내리깔고 우리가 살아갈 집이 먼저라고 생각해요. 하고 또박또박 말했어요. 그 사이 음악이 잠시 끊기며 공기가 둔탁해졌고 제 심장박동이 귀로 올라와 북처럼 울렸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죠. 뒤처지면 안 돼, 이번만큼은. 아들의 시선이 이쪽 저쪽 미끄러지다 바닥에 실밥 하나에 꽂히는 걸 보며 제 등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계약서가 올려진 작은 테이블에 팬팁이 사각사각 소리를 냈습니다. 직원의 향수가 묘묘하게 달라붙었고 스팀 다리미는 여전히 칙 하고 호흡했죠. 저는 입술을 안으로 물고 예약 날짜를 말끔하게 적었습니다. 다음 방문엔 플래너도 부르죠. 마음속으로 이미 순서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메모장 앱을 열어 체크박스를 만들자 손끝이 묘하게 안정됐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주머니 드레스를 옷걸이에 다시 걸었고 주머니가 꾸깃한 그림자를 바닥에 만들었습니다. 아들은 영수증 바코드를 멍하니 보다가 눈을 들어 저를 봤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목 뒤로 식은 공기가 서늘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말이 혀끝까지 차오르는 걸 겨우 눌렀죠. 그러다 직원이 추가 옵션은 다음에 정하셔도 됩니다 라고 웃는 순간 제 안의 문이 덜컥 열렸습니다. 결국 저는 우리 집안 체면이 달렸다는 말을 내뱉고 말았고 제 혀끝에서 한기가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예식장 플래너의 VIP 전용이라는 말에 심장이 묘하게 달아올랐습니다. 유리창이 사방으로 열린 상담실에 나태빛이 미끄러졌고 유리 테이블 아래 제 발끝이 어색하게 모였습니다. 플래너는 광택나는 브로슈어를 탁 펼치며 장갑 낀 듯 매끈한 페이지를 넘겼고 내일이 딱딱 책등을 두드렸죠. 플라워 아치, 라이브 현악, 3단 케이크, 샴페인 타워, 대형 LED 월, 문구가 물결처럼 제 눈을 훑었습니다. 커피와 달큰한 디퓨저 향이 섞였고 마스크 끈이 귀를 잡아당겨 조심스럽게 만지작거리며 제가 전문가인 척 고개를 끄덕였어요. 거울벽 앞에서 갈라졌던 제 얼굴이 순간 스쳤지만 저는 그 그림자를 밀어내며 입안으로 천천히 공기를 흡입했습니다. 그녀는 VIP 라운지, 전용 주차, 신부 대기실 시금 서비스까지 유려한 톤으로 읊었고 단어마다 설탕옷이 입혀진 느낌이었죠. 리본 책갈피 끝이 내 손목을 간지렸고 정전기변 페이지가 손끝에 달라붙어 탁 하고 떼어냈습니다.
전용, 한정, 프리미엄 그 소리들이 심장 박동과 박자 맞춰 구둣발에서 북처럼 퍼졌습니다. 저는 입꼬리를 크게 당기며 말했어요. 우리 집안도 이 정도는 해야죠. 하객들 보시게. 몸을 앞으로 더 들이밀고 꽃 항목을 짚으며 말했습니다. 메인 테이블은 가득, 색감은 깊게요. 플래널에 계산기가 탁탁 올렸고 숫자가 올라갈수록 제 혀는 먼저 미끄러졌습니다. 더 해도 되죠? 영상은 시네마틱으로 드론 컷 넣고 인터뷰도 촘촘히, 사회자는 매끄러운 프로라인으로 부탁했어요. 가격 옆에 자리점이 모래처럼 흩어지고 저는 이왕이면 제대로 하자는 말로 빈칸을 메웠습니다. 가방에서 메모장을 꺼내 체크박스를 만들자 손바닥에 땀이 맺혀 펜이 둥글게 돌았죠. 현악 4중주 가능하죠? 꽃병 대신 캔들을 길게, 포토테이블 소품은 따뜻하게, 제 목소리는 점점 밝아졌습니다. 플래너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고 스티커로 VIP 옵션표에 동그라미 스탬프를 반짝 찍었습니다. 카톡방 사진이 머릿속을 떠다니고 사람들의 말풍선이 유리알처럼 딱딱 부딪히며 박힌 장면들이 지나갔어요. 저는 견적서 오른쪽 칸마다 사인을 이어붙이며 카드 한도를 되뇌었고 웃음으로 숫자 끝을 눌렀습니다. 속으로 중얼거렸죠. 지금쯤이면 그녀도 이해하겠지. 어차피 아들 결혼은 한 번뿐이야. 그때 플래너가 종이를 살짝 밀며 낮게 물었습니다. 추천 코드 있으세요? 혹시 소개받으셨나요? 제가 눈썹을 들자 그녀가 속삭였어요. 동대표 이 여사님도 여기서 하셨어요. 정말 멋지게요. 이 여사 이름이 유리창에 부딪혀 울렸고 제 귀에서 체면이라는 단어가 번쩍 살아났습니다. 아, 이 여사가 여기서. 저는 무심한 척 얼음잔을 돌렸고 얇은 얼음이 유리벽에 사르르 긁혔죠. 그녀는 VIP 현수막 사진을 보여줬고 금박 이름이 조명에 번져 마치 금잎이 흩어지듯 반짝였습니다. 저는 곧장 물었어요. 우리도 금박 가능하죠? 주차 스태프 더 배치하고 포토존 하나 더 추가해요. 숫자가 다시 올라가 종이가 더 무거워지고 저는 어깨를 펴며 목선 각도를 한층 세웠습니다. 시장 입구 벤치에서 오가던 뒷말이 목덜미를 스쳤고 밀리면 안 돼. 그 가시가 척추를 톡 찔렀죠. 플래너는 오늘 한정 혜택이라고 숨을 낮추었고 계산기 리듬과 제 심장 박동이 이상하게 맞물렸습니다. 저는 길게 끄덕이며 결정했어요. 우리 집도 VIP로 가요. 지금 바로 주저없이. 프리미엄 계약서가 테이블 한가운데 놓이고 펜촉이 종이를 매끄럽게 긁으며 제 이름을 새겼습니다. 사인 옆에 이니셜까지 또박또박 적자 플래너의 손끝이 여닫는 상자처럼 부드럽게 박수를 쳤어요. 두꺼운 서류 봉투가 사각거렸고 반짝 스티커 실이 입을 꼭 다문 채 제 손바닥을 눌렀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가방 가장 깊은 지퍼 속으로 밀어넣고 천 주름을 한 번 더 접어 숨겼죠. 휴대폰이 진동했고 아들의 어디쯤이세요 메시지에 금방이라고 답하며 화면을 뒤집어 엎어놓았습니다. 며느리에게는 천천히 좋은 말로 필요한 것부터 라는 문장을 마음속에서 접고 또 펴보였습니다. 집안 어른이 내가 결정해야지 라는 단단한 돌멩이를 굴리며 불안한 표면을 매만졌습니다. 가게에서 묻은 양념 냄새와 상담실 디퓨저 향이 뒤섞여 코끝을 찌르자 저는 웃음으로 미심저금을 덮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며 반사된 제 얼굴이 절반으로 갈라졌고 무게감이 어깨끈을 타고 천천히 내려앉았죠. 계약서에 사인하며 저는 이젠 누구도 흠잡지 못하겠지 하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동네 밴드에 요즘 처녀들 너무 아껴서 시댁 무시한다는 글이 뜨자 제 귀가 획 돌아갔습니다. 점심 뗀장국 증기가 유리 뚜껑에 물방울을 모아 똑똑 떨어뜨리고 튀김기에서 바삭한 숨이 새어나오는데 휴대폰이 진동으로 제 앞치마를 톡톡 찔렀어요. 화면 위 이 여사 이름이 맨 위에 박혀있고 빨간 느낌표가 반짝이며 요즘 며느리감 매너 같은 제목이 컸습니다. 손가락에 비닐 장갑을 낀 채로 화면을 확대하니 댓글들이 칼끝처럼 번쩍였죠. 우리 조카는 다 해왔다. 요새는 시댁을 시험 본다. 같은 문장들 사이로 예식장 추천 코드가 반짝 카드처럼 꽂혀 있었어요. 제 입안이 말라서 물컵을 들이키는데 국물의 된장 고소함과 휴대폰에서 풍기는 뜨거운 전자기 냄새가 이상하게 섞였습니다.
방금 VIP 계약서에 사인한 제 이름이 머릿속에서 번짐처럼 커졌고 저도 모르게 어깨를 펴고 계산대를 탁 두드렸습니다. 그때 문 종이방울이 흔들리며 손님 둘이 들어왔습니다. 한 분이 김치 시식 젓가락을 똑 끊고 말하더군요. 요즘 애들은 혼수에 쌀떡도 안 하더래. 제 귀 뒤가 뜨거워졌고 저는 영수증 뒷면을 뒤집어 펜으로 냉장고 900m, 빌트인 최고 라인, 컬러 샴페인 골드라고 굵게 눌렀습니다. 옆 손님이 비빔나물을 집으며 시댁 눈치 안 보면 안 되지, 격이 있잖아요 하고 눈을 흘겼고 저는 침대 킹사이즈, 독립 스프링 최상급 라텍스 레이어 추가라고 적었습니다. 비늘장갑이 땀으로 들러붙어 손등이 끈적했지만 펜 끝은 더 빨리 달렸어요. 그릇 본차이나 풀세트, 다관 보험, 수저 순은까지 적으며 숨이 가팔라졌습니다. 계산대 옆 캐시 드로어가 걸컹 닫히고 동전이 딸랑였는데 그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재판본 같았어요. 저는 스티커 메모를 뜯어 접시에 붙이며 속으로 중얼거렸죠. 밀리면 끝이다. 이번엔 먼저 깔아야 한다. 잠깐 틈이 나자 저는 다시 밴드를 열었습니다. 이어서 글 아래 초대 코드 PA2020, 플래너 추천 M스타가 줄줄이 달려 있었고 동일한 문장이 복제된 듯 올라왔어요. 코드 쓰면 서비스 업글 인정 같은 말에 제 숨이 턱 막혔습니다. 혀끝에 쓴맛이 올라왔고 앞치마끈을 더 조여 묶었습니다. 아까 상담실에서 맡았던 디퓨저 향이 코끝에 되살아나며 속을 기름칠하듯 번졌죠. 그 집도 저렇게 했는데 라는 상상 댓글이 제 등골을 훑고 지나갔고 손등 혈관이 불끈 솟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손바닥에 꽉 눌러 열을 느끼며 천천히 말줄임표를 눌러 공유 버튼 위치를 확인했어요. 같은 걸로는 안 돼. 더 올라타. 제 머릿속에서 단단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국물이 한번 끓어넘쳐 가스불이 치직 소리를 냈고 저는 불을 살짝 올리며 결심까지 같이 키웠습니다. 체면의 나사를 한 바퀴 더 조여야 한다고요. 결정은 곧장 행동으로 갔습니다. 저는 가게 구석 의자에 앉아 가족 단톡방을 열었어요. 엄지로 사진을 첨부하고 방금 만든 혼소 리스트를 항목별로 나눠 올렸습니다. 냉장고 900리터, 침대 킹, 그릇 본차이나 풀세트, 세탁기 건조기 올인원, 공기청정기 2대, TV 85인치, 청소기 무선 프리미엄 쭉쭉 적어내리면서 가격 옆에 별표 3개씩. 아들이 엄마 이건 너무 라고 말풍선을 띄우자 저는 재빨리 음성으로 눌렀습니다. 상견례 날짜 박자, 다음 주 토요일 한정식집 예약한다. 그날 확정한다. 화면 위에 며느리 이름이 조심스레 점 하나를 찍고 멈추는 동안 제 심장은 튀김기처럼 지글거렸어요. 저는 밴드 화면에 추천 코드 캡처를 가족방에 한 장 더 붙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혼수는 우리 쪽이 책임진다. 더 좋은 걸로 한다고 못 박으며 제 고집에 더 힘을 실었습니다. 저녁 마감 무렵 며느리 지갑이 제 가게 바닥에 조용히 떨어져 있는 걸 제가 먼저 보았습니다. 냉장 쇼케이스 모터가 위인하고 가늘게 울었고 들기름 냄새가 볶음 멸치 위에서 마지막 숨을 내쉬는 듯 맴돌았죠. 문고리에 달린 종이방울이 가볍게 흔들리고 며느리는 앞치마끈을 한 번 더 조여 묶으며 어머니 모둠 잡채는 반 접시만요. 오늘 동생이 시험이라 하고 말끝을 흐렸어요. 저는 반찬통을 저울 위에 올려놓고 비닐을 꼼꼼히 접었습니다. 그래. 파김치도 조금 얹을까? 제가 묻자 그녀는 손사래를 치며 예산이라고 낮게 웃었죠. 계산대에 카드를 톡 찍는 소리, 비닐장갑 안으로 스며든 땀의 끈적함, 그 와중에 휴대폰 알람이 상견례 예약 문자를 띄웠습니다. 며느리는 두 손 가득 봉지를 들고 서둘러 나갔고 문이 닫힐 때 얇은 가죽이 바닥에 쓸리는 소리가 아주 작게 스쳤습니다. 저는 어머 소리를 삼키고 허리를 굽혔습니다. 손끝에 닿은 지갑은 오래 만져서 매끈해진 모서리를 갖고 있었는데 뒤쪽 포켓에서 두툼한 종이 뭉치가 혀처럼 삐져나와 있었죠. 입구를 더 열심히 닫으려다 검은 집게 클립이 만져졌고 상단에 연필로 빠르게 적힌 숫자들이 눈을 찔렀습니다. 돌려주려고 문을 향해 한 발 내딛는 순간 종이방울이 다시 울리고 단골 아주머니가 사장님 오뎅 국물 한 건만 하고 들어왔어요. 저는 지갑을 들고 멈칫했습니다. 이건 그냥 내일 돌려줘도 되지. 지금은 바쁘잖아. 그런데 왜 이렇게 두껍지?
제 손바닥에 전해지는 묵직함이 이상하게 마음을 잡아 끌었어요. 계산대 위에 지갑을 내려놓고 클립에 낀 모서리를 살짝 정리해줬습니다. 종이 냄새, 볼펜 잉크의 금속성 향이 희미하게 올라왔고 제 눈동자는 저도 모르게 그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맨 위엔 장학금 신청서 사본이 있었어요. 가계곤란이라는 네 글자 옆에 날짜가 촘촘히 이어졌고 작은 글씨로 증빙서류 첨부가 반복됐죠. 다음 장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 급여 메모, 형광펜으로 새벽 2시가 밑줄로 그어져 있었고 그 아래로 동생 학원비 이체 내역이 개월수만큼 줄을 섰습니다. 병원비 영수증은 종이 끝이 닳아 있었고 고무인 잉크가 번져 손가락에 푸른 기운이 묻었습니다. 마지막에 주민센터 봉사일정표가 나왔는데 반찬 나눔 포장이라는 글자가 제 가게 냄새와 겹치며 목 뒤를 서늘하게 훑었죠. 아이고, 얘가. 제 혀끝에서 굴러나온 소리를 제가 먼저 주워 삼켰습니다. 가슴께가 은근히 저려왔고 장부를 덮던 제 손등에 혈관이 도드러졌어요. 도대체 언제 이렇게 살았대? 왜 난 그저 빈손만 봤지? 그 순간 튀김기에서 치직 소리가 터져 들어오고 제 눈자위가 뜨겁게 젖어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거기서 멈췄어야 했는데. 문득 밴드에 떠돌던 그 말들이 다시 귀에 박혔습니다. 요즘 처녀들 시댁 무시, 격을 세워야 한다. 제 안에서 딱딱한 목소리가 고개를 들었어요. 사정이 많다. 그러면 흔들릴 여지도 많지. 우리 집 식구가 되려면 먼저 도리를 확인해야지. 저는 종이 뭉치를 탁 정리해 클립에 단단히 꽂아 넣었습니다. 이건 약점이 아니라 기준을 세울 자료야. 혼잣말이 새뜻 나왔고 비닐 장갑을 벗어 구겨 쓰레기통에 던지니 얇은 비닐이 공기를 베며 떨어졌죠. 카운터 뒤 달력엔 다음 주 토 상견례가 빨갛게 동그라미 쳐 있었고 저는 펜으로 그 동그라미를 한 번 더 짙게 칠했습니다. 종이방울이 바람에 살짝 흔들리며 딸랑 몸을 추스르라고 충고하듯 울렸습니다. 저는 상견례에서 사정을 꺼내 도리를 확인해 보겠다고 마음먹고 지갑을 고스란히 서랍에 넣어두었습니다. 양가가 모인 한정식 집에서 저는 물컵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레 지갑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방바닥은 뜨끈했고 발끝을 감싼 열기가 이상하게 심장을 더 두드렸죠. 오칠한 상 위로 전복죽의 증기가 얇게 올라와 김이 서렸고 장아찌에서 간장의 짠내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서로 돌아가며 인사를 마치자 저는 허리를 바르가 펴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요즘은 허례를 줄인다 해도 도리와 체면은 지켜야죠. 제 목소리는 최대한 부드럽게 깔았지만 끄듬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며느리 아버지는 숟가락을 가만히 준 채 고개만 끄덕였고 며느리는 물컵을 두 손으로 감싼 채 얌전히 웃었어요. 그 웃음이 제 귀에는 어쩐지 가볍게 들렸습니다. 저희 쪽도 준비는 확실히 하려 합니다. 저는 젓가락을 탁 놓고 상위의 반찬들을 질서 있게 정리하듯 나열했습니다. 예식장, 예복, 혼수, 격이 있으려면 기준이 필요합니다. 제 손등의 혈관이 얇게 솟으며 스스로를 다독이는 손짓처럼 식탁 끝을 쓸었습니다. 아들의 무릎이 테이블 밑에서 제 정강이를 살짝 건드렸고 그는 눈을 내리깔며 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부러 목을 한번 가다듬고 평소보다 더 천천히 단어를 골랐습니다. 지난번 우리 가게에서 지갑을 잠깐 보게 됐어요. 그 말이 마치 젓가락 끝을 부딪히는 소리처럼 방 안에 맑게 울렸습니다. 며느리는 손가락 사이에서 미끄러지는 듯 지갑을 더 꽉 쥐려다 그만 탁 하고 떨어뜨렸습니다. 촥! 묶인 영수증이 종이 비늘처럼 풀려 바닥을 타고 흘렀죠. 종이가 상판 모서리에 걸리며 사각사각 비벼지는 소리가 들렸고 제 심장 박동이 그 리듬을 뒤쫓았습니다. 며느리 어머니가 반사적으로 몸을 숙였지만 손이 떨려 종이 모서리를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살짝 밀려나와 무릎을 꿇고 종이들을 모았습니다. 사각, 종이의 건조한 감촉이 손끝을 긁고 지나갔습니다. 제가 대신 정리해 드릴게요. 그 말을 하며 저는 이미 순서를 맞추고 있었죠. 아들은 짧게 엄마 하고 불렀는데 그 한 음절이 제가 꾸민 평정의 가면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 낮게 숙였고 단정이라는 이름으로 호흡을 눌렀습니다.
맨 앞장에 가계 곤란이 적힌 장학금 신청서 사본이 보였습니다. 볼펜 자국이 꾹꾹 눌려 있어 종이 뒤로 파문처럼 번져 있었죠. 다음엔 야간 편의점 급여 메모, 새벽 2시에 두꺼운 형광펜줄, 손등으로 슬며시 쓸 자 잉크 냄새가 금속처럼 코에 와닿았습니다. 이체 내역에는 동생 이름이 줄줄이 박혀 있었고 학원비 옆에 날짜가 한 달 한 달 칼로 긋듯 이어졌습니다. 낡은 병원비 영수증은 모서리가 해져서 바람만 스쳐도 바스락거렸고 고무인 자국이 파랗게 번져 제 손가락에도 묻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온 주민센터 봉사 일정표, 반찬 나눔 포장이라는 글자가 제 가게 향과 겹치며 가슴을 쿡 찔렀습니다. 방은 갑자기 멈춘 시계처럼 고요해졌고 젓갈의 비릿한 냄새만 더 또렷해졌습니다. 저는 혀끝으로 입천장을 누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흔들리면 안 돼. 도리를 확인해야 해. 우리가 바라는 건 빚 없이 단단한 시작이란 거였어요. 제 말은 공기 중에 걸쇠처럼 남았고 누구도 바로 다음 문장을 잊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었고 그 자줏빛 흔적이 금세 번졌습니다. 그때 아들이 제 손등에 얹힌 제 젓가락을 살짝 들어올리며 말했어요. 엄마, 그만해. 목소리는 낮았지만 안쪽에서 떨림이 똑똑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며느리의 어깨를 감싸고 흩어진 종이를 있는 그대로 모아 그녀의 지갑에 넣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슬라이딩 문이 서걱하고 열리더니 두 아이가 좁은 복도로 사라졌습니다. 문이 닫히며 종이문 틈이 부르르 떨렸고 저는 젓가락을 든 자세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입안에 미지근한 전복죽 맛이 돌았고 혀가 모래처럼 까슬거렸습니다. 며느리 부모님은 술잔을 잡은 손을 내려놓지 못한 채 서로 눈치를 보았고 제 남편은 물컵을 들다가 다시 놓으며 한숨을 아주 조용히 흘렸습니다. 그제야 제 귓속을 때리던 말들이 물러가고 빈 그릇 바닥에 긁힌 자국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허벅지 위의 손이 서서히 식어가며 덜컥 속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제 말이 칼이었다는 걸 처음으로 깨달았고 얼굴이 화끈거려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단체 통화를 눌러 지금이라도 바로 잡겠다고 말했습니다. 연결음이 둔탁하게 귀를 찌르는 사이 한정식집 복도는 미지근한 국물 냄새와 장어구이 연기로 눅눅했습니다. 미닫이문 틈새로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찰칵찰칵 스며들었고 저는 등어리를 차가운 벽지에 살짝 기대어 심호흡을 2번 길게 뽑아냈죠. 폰 화면 위 제 손가락이 땀에 미끄러져 문자들을 번지게 만들었습니다. 밴드 상단 고정글을 눌러 스크롤을 내리니 반짝이는 리본 사진과 품격 있는 혜택이라는 문구가 눈을 찔렀습니다. 예식장 계약서 PDF를 확대하자 작은 별표 옆 컨설팅 수수료 포함이 흐릿하게 숨어 있더군요. 제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올라 박자를 놓치듯 뛰었습니다. 흔들리면 안 돼. 지금은 정리부터. 저는 손톱으로 케이스 모서리를 두드리며 약정 금액, 옵션 항목을 하나씩 입속으로 읽어내려갔습니다. 내 말이 칼이었지. 이번엔 칼자루를 바로 쥐자. 링톤이 도는 사이 저는 화면 캡처 버튼을 연달아 눌렀습니다. 찰칵. 하얀 번쩍임이 손바닥에 튀어올라 눈을 잠깐씩 감기게 했죠. 댓글에는 추천 코드 남겨요. 쓰시면 우리 둘 다 선물. 플래너님 통해야 할인 제대로 받아요. 같은 문장이 구겨진 전단지처럼 달려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줄을 긋듯 하이라이트를 입히고 파일명을 추천 코드 _시간이라 저장했습니다. 플래너의 사적 메시지를 열자 어머님 진행 도와드린 수고비는 제가 알아서 챙길게요. 시댁 쪽 부담 안 가게 정리해요. 라는 문장이 미소 이모티콘 뒤에 숨어 있었죠. 그 뒤로 거래처 명함 사진, 필기체로 휘갈긴 리베이트라는 단어가 찍힌 견적서 구석이 떴습니다. 제 숨이 짧게 끊겼고 혀끝에 쓴맛이 올라왔습니다. 왜 지금까지 냄새만 맡고 못 봤지? 저는 확대와 축소를 반복하며 각 캡처에 시간 스탬프를 덧붙였고 폴더를 묶어 공유 준비를 눌렀습니다. 손등 혈관이 불쑥 솟아오르고 화면 위 제 그림자가 흔들렸습니다. 띠링, 통화에 이름들이 하나씩 들어왔습니다. 아들의 낮은 호흡, 며느리의 조용한 네, 저예요. 그리고 플래너의 굳은 인사, 어머님 무슨 급한 일이? 뒤를 잃어 이사의 한숨 섞인 다들 듣고 있죠?가 받쳤습니다. 저는 목을 한번 쓸어내리고 또박또박 읽어내려갔습니다. 우리 밴드 공지에 추천 코드 9월 3일 오후 2시, 플래너님 메시지 수고비라는 표현, 계약서 별표에 컨설팅 수수료,
그리고 거래처 견적서 구석에 리베이트. 제 말끝이 복도 공기에 닿자 멀리서 접시 긁는 소리가 모래처럼 섞여 들렸습니다. 이 돈이 누구 주머니로 들어가고 우리 예산에 어떻게 숨어 들어갔는지 지금 설명해 주세요. 아들이 엄마 진정하고 하고 말끝을 흐렸지만 저는 숨을 낮춰 놀랐습니다. 나는 체면 이야기로 아이들 등을 쳤고 그 틈으로 누가 이득 받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여사는 기침을 두어 번 하더니 침묵했고 화면 위 작은 초록 불빛만 깜빡였습니다. 관행이긴 합니다. 플래너가 먼저 입술을 떼었습니다. 목이 잠긴 소리로 어머님 부담 덜어드리면서 저희도 운영을 일부 거래처에서 리턴이 들어오고 그게 말끝이 해변 모래처럼 와르르 허물어졌습니다. 이 여사가 길게 숨을 내쉬며 말했죠. 요즘 다 그렇게 해. 체면도 있고 내가 괜한 소리들을 키웠네. 저는 벽에서 등을 떼고 복도 끝 창민으로 걸어가 유리를 손바닥으로 눌렀습니다. 차가운 감촉이 열을 식혔죠. 내일 오전 예식장 로비에서 원가와 수수료 전부 테이블 위에 펼칩시다. 리베이트는 전액 정산해서 빼고 진행 변경 공지로 투명하게 올릴 거예요. 안 그러면 저는 시장 밴드에 이 캡처 전부 공개하겠습니다. 침묵 뒤로 아들이 짧게 나도 갈게 하고 말했고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저 고맙습니다 라고 얹었습니다. 플래너는 낮게 정리하겠습니다. 내일 뵙죠 라고 답했습니다. 통화를 끊으며 저는 이제 체면이 아니라 우리의 진실을 지키겠다고 마음을 완전히 돌렸습니다. 다음 날 예식장 사무실에서 저는 위약금 없이 해지하겠습니다라는 말을 직접 받아냈습니다. 접수대 앞 디퓨저에서 인공장미 면세가 과하게 밀려왔고 투명 가림판에 제 숨결이 10개 김이 서렸죠. 저는 파일처를 탁 펼치고 통화 녹취와 캡처를 한 장씩 미끄러뜨리듯 책상 위에 늘어놓았습니다. 시간, 발신번호, 메시지 원문 전부입니다. 원가표까지 같이 보시죠. 손끝이 종이 모서리에 긁히며 따끔했고 그 따가움이 제 말끝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매니저는 볼펜을 굴리다 딱 멈추더니 잠시만요 하고 의자를 밀었습니다. 바퀴가 카페트 위에서 툭툭 걸리는 소리가 제 심장 박자랑 묘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조금 숙여 숨을 길게 뽑아냈죠. 차마 흥분은 얘들의 무기다. 증거로만 찌르자. 제 휴대폰 스피커에서 짧게 울리는 녹음 재생 소리에 사무실 공기가 반쯤 꺾였습니다. 플래너가 들어오자 커피 향이 먼저 밀려왔고 종이컵 가장자리에 빨간 립자묵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낮추고 관행이란 말밖에 라고 시작했죠. 저는 말을 자르지 않고 눈으로만 쪼개듯 응시했습니다. 매니저가 기침을 한 뒤 결제 서류처를 꺼냈습니다. 계약 해지, 위약금 면제, 예약금 전액 환불, 리베이트 정산부는 귀하 부담 없이 환급, 일정은 7영업일. 그가 단어를 또박또박 박아 넣을 때마다 제 어깨가 한 치씩 내려앉았습니다. 서면 보장, 직인 포함으로 주세요.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칼날처럼 곧게 뻗었습니다. 파란 잉크가 종이 위에서 번지며 도장을 먹는 소리, 퍽. 저는 휴대폰으로 서류를 스캔하고 날짜를 읽어드리며 촬영 시간을 확인했죠. 악수 제스처가 다가왔지만 저는 가볍게 고개만 숙였습니다. 오늘부터는 투명하게 갑니다. 서로에게 좋게 끝내죠. 오후 동네 밴드 라이브 창이 올라오자 알림음이 종소리처럼 연달아 튕겼습니다. 이 여사의 얼굴이 화면 가운데 정면으로 떴고 배경의 조화 화분이 인공빛에 과하게 번들거렸죠. 저는 채팅창에 손가락을 올리고 천천히 문장을 눌렀습니다. 허위 소문과 상업성 게시에 대한 공개 사과 그리고 직책 사퇴를 요청합니다. 잠깐의 침묵, 화면 하단에 하트 아이콘이 허둥지중 떠다녔습니다. 이 여사가 입술을 축이고 말했죠. 제가 선을 넘었습니다. 며느리가 지나치게 아낀다. 그 말 근거 없이 내뱉었습니다. 누군가 그래도 체면은 이라고 치자 저는 한 번 더 눌렀습니다. 체면으로 사람을 베지 맙시다. 제 아이들부터 그러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자원봉사 분과장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제 등허리에 붙어있던 긴장이 바람 빠지듯 흘러내렸습니다. 그래, 이제 말로만 사과가 아니라 기록을 남겨. 사무실 문을 나서니 가을빛이 유리창에 튕겨 눈이 잠깐 시렸습니다. 로비 매트에 박힌 먼지 알갱이가 신발 밑창에 쓱쓱 갈렸고
저는 속을 정리하듯 목을 한번 맑혔죠. 시장 골목을 지나며 어묵 국물 한 모금을 훅 들이켰습니다. 짭짤한 국물이 혀끝을 스치자 그간 삼킨 말들이 염분처럼 녹아내렸습니다. 저는 며느리 이름을 눌렀습니다. 먼저 보고 이야기하자. 내 얘기보다 네 얘기를 듣고 싶다. 오늘 저녁 시간 괜찮니? 보내고 나니 진동이 짧게 떨렸습니다. 화면 위쪽에 붉은 숫자가 깜빡였고 밴드 공지에 새로운 글이 떠올랐습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저는 스크롤을 끝까지 내렸죠. 그 글엔 사과문과 사퇴 선언, 시정 약속이 또렷이 박혀 있었습니다. 이 여사가 동네 밴드에 공개 사과와 직책 사퇴 글을 올리는 걸 저는 끝까지 확인하고 껐습니다. 저는 며느리 앞에서 고개를 깊이 숙이며 미안하다, 내가 틀렸다고 말했습니다. 롤러 셔터를 반쯤 내린 가게에 보리차 김이 얇게 올라와 제 안경을 스치고 김치 냉장고 모터가 낮게 윙 하고 돌았습니다. 참기름 뚜껑에서 풍기는 고소한 냄새가 손등에 붙었죠. 저는 컵을 두 손으로 감싼 채 숨을 눌렀습니다. 나는 체면에 붙들렸어. 누가 뭐라 할까 그 입방아가 무서워서 너를 베는 말을 했어. 혀끝에서 짠맛이 올라왔습니다. 예식장 일은 내가 정리했어. 위약금 없이. 동네 밴드도 사과 받아냈어. 기록으로 남겼다. 제 목소리가 낮게 떨렸고 컵바닥이 테이블을 톡 건드렸습니다. 이 말이 늦었을까? 이제라도 붙들 수 있을까? 제 속에서 두 마디가 싸웠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고 아들은 숨을 삼키며 의자를 조금 당겼습니다. 저는 손수건을 식탁 위로 미끄러뜨리며 들려줘, 네 얘기부터 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컵을 감싸준 손가락을 한 번 펴더니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보리 냄새가 은근히 번졌고 그녀의 목젖이 조용히 움직였죠. 비주로 시작하면 우리는 매달 숨이 찔 거예요. 저 야간 편의점 하면서 새벽에 과제했어요. 동생 학원비, 어머니 검사비, 영수증이 늘어갔는데 저희 집엔 이름 붙일 자산이 없었거든요. 그녀가 가방에서 구겨진 메모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일정표 옆에 주민센터 봉사 10시가 파란 펜으로 동그라미 쳐져 있었습니다. 주머니 달린 원피스가 좋았던 건 하객들 축의금 봉투 받아서 바로 접어넣고 손 닦는 티슈도 넣고 어르신 약봉지도 챙길 수 있어서요. 손이 비면 마음이 편하니까. 그 말을 듣자 제 손등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나는 반짝임을 강요했고 이 아이는 손이 빌 여지를 찾았구나. 저는 그녀 손등을 조심스레 덮었습니다. 내가 몰랐구나. 미안해. 이제는 네 호흡 맞출게. 제 눈시울이 보리차 김처럼 얇게 번졌습니다. 우리는 다음 날 조용한 골목 끝 드레스숍으로 향했습니다. 유리문을 미는 손끝에 새끼 손톱이 살짝 하얗게 변했고 안쪽 형광등이 은빛으로 웅웅 울렸죠. 레이스 산처럼 쌓인 옆에서 그녀가 크림빛 원피스를 꺼냈습니다. 옆선에 작게 박힌 주머니가 손가락을 받아주듯 열렸습니다. 이거요. 그녀가 탈의실 커튼을 넘기자 옷감이 사락하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핀을 받아 치맛단을 살짝 집어 올렸습니다. 무릎 아래 한 뼘, 네가 걷기 편한 길이로. 거울 속에서 그녀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제 등허리에 긴장이 반뼘 풀렸습니다. 시장 건너 생활 매장에선 기본 냄비 세트, 작지만 탄탄한 밥솥, 소음 적은 청소기를 손바닥으로 두드려보며 골랐습니다. 새 플라스틱 냄새 대신 스테인리스의 차가운 냄새가 코끝을 스쳤고 저는 계산대 앞에서 카드를 꺼내다 멈췄죠. 반은 내가, 반은 너희. 그녀가 그럼 저는 이불 세트 살게요 하며 영수증 지퍼백을 챙겼습니다. 장바구니 손잡이가 손바닥에 선명한 자국을 남겼지만 묵직함이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가게로 돌아와 달력을 펼쳤습니다. 붉은 펜으로 동그라미 친 항목들을 하나씩 그었습니다. 드론 촬영 X, 조화 아치 X, 플래시몹 X. 남긴 건 주민센터 대관, 플리리스트 공유, 시장 이모들 김치 한 통. 저는 메모지 맨 위에 크게 썼습니다. 사람 손이 닿는 것만. 아들이 단톡방에 엄마 나 피로연 사회 볼게 라고 보냈고 하트 이모티콘에 작게 펄쩍 띄었습니다. 저는 환불계좌 도착 문자를 캡처해 올리며 이 돈은 식권 추가와 의자 여벌로 라고 덧붙였죠.
그녀가 수첩을 펴고 일정 옆에 작은 체크를 그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날 자원봉사 친구들 몇 명 불러도 돼요? 자리 안내 도울게요. 저는 고개를 크게 끄덕였습니다. 그래, 체면은 박제못이 아니라 숨쉬는 약속이 되어야지. 테이블 위 영수증 묶음을 매만지며 처갓집에서 가져온 얇은 봉투를 그녀 쪽으로 밀었습니다. 우리는 주머니 달린 심플한 예복과 꼭 필요한 혼수만 골랐고 제 허세는 영수증 속에서 조용히 접혔습니다. 작은 예식날, 저는 마이크를 잡고 제가 사람을 늦게 배웠습니다로 축사를 시작했습니다. 햇살이 레이스 커튼을 통과해 바닥에 나무 무늬에 금빛 얼룩을 만들었고 주민센터 다목적 홀의 스피커에서 우리가 고른 재즈가 낮게 흘렀습니다. 잼병에 꽂은 들꽃은 줄기를 따라 물방울을 달고 있었고 의자 발이 미세하게 끌리는 소리에 제 심장이 박자를 맞췄죠. 아들이 숨을 고르는 동안 크림빛 원피스를 입은 그녀가 주머니에서 접어둔 손수건을 살짝 꺼내 모서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주머니가 여기 있구나. 네가 원하는 자리가. 제 입술에 그 말이 조용히 맺혔습니다. 시장 이모들은 앞치마 대신 단정한 블라우스를 입고 김치통 뚜껑을 조심스레 닫았습니다. 바닥 왁스 냄새 사이로 통깨 향이 섞여 제 속을 다독였죠. 저는 마이크 목을 낮춰 잡고 한숨을 길게 들이마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반짝임보다 손길이 많은 날입니다. 제 목이 조금 떨렸지만 손끝이 더는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종이를 접었다 펴며 말했죠. 제가 체면을 붙들고 이 아이에게 유리조각 같은 말을 던졌습니다. 마이크가 윙 하고 작게 울렸고 제 혀끝에 짠맛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저는 이 아이의 지갑에서 낡은 영수증 묶음을 봤습니다. 장학금, 야간 근무 기록, 동생 학원비, 병원비, 그리고 주민센터 봉사 일정. 제 시선이 그녀의 주머니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주머니는 허세를 넣으려는 게 아니라 사람을 챙기려는 자리였어요. 누군가 코끝을 훌쩍였고 제 눈꺼풀 아래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환불받은 돈으로 우린 의자를 더 놓고 식권을 늘렸습니다. 배부르게, 편안하게. 오늘 여러분이 앉은 이 자리가 그 증거예요. 저는 숨을 모아 마지막을 눌렀습니다. 저는 사람을 늦게 배웠지만 늦게 배운 만큼 깊게 배우겠습니다. 제 며느리는 성실로 빛나는 사람입니다. 박수가 무겁지 않게 일어났고 제 손등을 스치는 공기가 촉촉했습니다. 식이 끈다고 플래시가 한번 번쩍한 뒤 조용해졌습니다. 사진사가 내려놓은 카메라 끈이 제 팔에 닿아 미지근했죠. 그녀가 꽃다발을 안은 채 제 쪽으로 두 걸음 와서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용기를 냈어요. 목소리가 면사포 속에서 가늘게 떨렸고 베이비 파우더 향이 살짝 났습니다. 저는 그 말을 두 손으로 받아쥐듯 그녀의 어깨를 끌어안았습니다. 크림빛 원단이 제 손바닥에서 부드럽게 미끄러졌고 심장이 한 박자 쉬었습니다. 늦었지만 제대로 붙들었다. 제 등 뒤에서 아들이 어정거리다가 우리 둘을 감싸 안았습니다. 세 사람의 체온이 겹치니 허한 구석이 천천히 채워졌죠. 주만이 앞으로도 자주 써라. 내 손도 비워둘게. 제가 농담처럼 말하자 그녀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웃음이 우리 사이 틈을 따뜻하게 메웠습니다. 며칠 뒤 저는 주민센터 게시판 앞에 검소한 예식 가이드 초안을 붙였습니다. 볼펜으로 드론 X, 조화 아치 X, 사람 손길 O라고 쓰고 상담 오는 예비부부에게 의자 간격과 동선 체크리스트를 건넸죠. 동네 어른이 그래도 체면이 있지라며 눈썹을 치켜 세우면 저는 미소로 받으며 말했습니다. 체면은 살게 두면 숨쉬는 약속이 됩니다. 허세는 박제예요. 시장 이모들은 김치 한 통과 메밀전 몇 장을 꾸려 보내주었고 저녁마다 누군가의 축가 리스트가 제 휴대폰으로 들어왔습니다. 제 고집은 연필처럼 깎여 사용처를 찾았습니다. 우리는 작은 집에 작은 살림을 들였고 소리가 큰 건 웃음뿐이었죠. 첫 명절 조용한 식탁에서 저는 체면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말을 마음속으로 여러 번 되뇌었습니다.